품격 있는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특별히 무례하게 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나에게만 말이 가볍게 돌아오고 부탁은 당연한 것처럼 던져지고 거절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조심스럽게 하면서 유독 나에게만 선을 쉽게 넘는 느낌.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넘기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마음 한쪽이 계속 불편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고 넘어갑니다.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괜히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나만 조금 참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성격이 모질지 않아서, 사람을 쉽게 미워하지 않아서,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왔기 때문일 겁니다. 그 선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건 상대의 성격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처음부터 무례한 사람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관계의 만만함은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항상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왔는지, 어떤 순간에 침묵했고, 어떤 상황을 웃어넘겼는지가 쌓여서 지금의 위치를 만든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은근히 무시받습니다. 둘 다 착하고 둘 다 예의가 있어 보이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는 태도가 아니라 말의 기준입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센스 있게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은 얕잡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목소리를 높여야 할까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훨씬 단순합니다. 단호한 말 한마디, 그리고 상황마다 정확히 써야 할 말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까지 참아온 시간이 길다고 해서 늦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설명하며 살 필요도 없고 모든 관계를 붙잡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말을 바꾸는 건 싸움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말, 바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셔야 합니다라는 기준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말 5가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3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만 정리해두셔도 관계에서 느끼는 피로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 품격 있는 인생 수업 채널을 구독해두시면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삶의 지혜를 평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존중받는 말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잠깐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 모임에서도 비슷합니다. 이번에도 형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 말에는 악의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분위기는 부드럽고 웃음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장면이 한두 번 쌓이면 이상한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항상 내가 먼저 조정 대상이 되고 항상 내 일정이 먼저 비워집니다. 거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지가 된 겁니다. 주변을 보면 꼭 이런 역할을 맡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좋아서, 참을성이 있어서, 말이 없어서. 하지만 정작 본인은 어느 순간부터 묻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당연한 사람이 됐을까? 사람의 뇌는 관계를 감정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효율로 관리합니다. 이 사람에게 어디까지 요청해도 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반응을 통해 빠르게 학습합니다.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기준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테스트 대상이 됩니다. 부탁을 해보고 반응을 보고 한 발 더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일 때만 작동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설명은 협상의 시작이지만 나는 이렇게 한다는 말은 기준의 고정입니다. 기준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좀 바빠서요.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말은 기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여지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가능하다는 신호가 됩니다. 반대로 기준을 먼저 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저는 7시부터 8시까지는 꼭 개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명도 감정도 없습니다. 대신 방향만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부탁 때문이 아닙니다. 기준이 늦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번 받아준 뒤에 선을 긋게 되면 상대는 당황합니다. 왜 갑자기 달라졌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준을 말한 사람에게는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먼저 말하는 태도는 차가운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숙한 태도입니다. 어른은 상대의 눈치를 보며 조정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조용히 세워두는 사람입니다. 만만해지지 않는 첫 번째 조건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어디서 멈추는지를 말로 정리하는 순간 관계의 위치는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기준에 벗어나는 것이라면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방식은 저한테는 어렵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순간에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상대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았고, 괜히 말을 꺼냈다가 분위기가 깨질까봐 그냥 넘겼다는 겁니다. 그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다시 생기고 또 다시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상황이 기본이 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화는 나는데 말은 안 나왔어요. 집에 와서야 왜 그랬지 싶더라고요. 그 순간에 떠오른 말들은 대부분 너무 세거나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웃어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웃음으로 넘긴 장면이 쌓이면서 스스로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진짜 참아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기준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기준으로 행동합니다. 불편해 보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 상황을 허용된 영역으로 인식합니다. 반대로 감정은 드러나지 않지만 기준이 분명하게 나오면 그 선을 다시 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 표현이 아니라 반응의 형태입니다. 불편함을 말할 때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버릇이 있습니다. 기분이 좀 그렇네요. 좀 불편하긴 한데요. 같은 표현입니다. 이 말은 불편함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상대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조심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말은 했는데 변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편함을 제대로 전달하는 기술은 단순합니다. 감정을 빼고 상황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어렵습니다라는 문장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기준을 전달합니다. 설명도 필요 없고 설득도 필요 없습니다. 그 문장 하나로 이 대화의 방향은 여기까지라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예민해서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이런 말은 불편함을 개인 문제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이 방식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면 문제의 위치가 명확해집니다. 감정이 아니라 방식의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이 차이가 나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만들고 더 나아가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불편함을 말하는 것은 싸움을 거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참는 것은 관계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조금씩 소모시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감정 없이 기준을 말하는 한마디는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말입니다. 이 한마디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균형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구한다면 대화를 끝내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지속해서 선을 넘는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대화도 이어지고 있고 웃음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 한마디가 살짝 지나칩니다. 농담인 것 같지만 어딘가 불편하고 부탁인 것 같지만 선을 넘은 느낌이 듭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지금 말하면
예민해 보이지 않을까, 그냥 넘어가면 금방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더 심한 말이 나왔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계가 무너지는 지점은 그보다 훨씬 앞입니다. 사람은 큰 거절보다 작은 허용을 통해 상대를 분류합니다. 지금 이 정도는 괜찮다는 신호가 전달되는 순간 다음 선은 더 쉽게 넘어옵니다. 사람은 상대의 한계를 말이 아니라 반응으로 기억합니다. 선을 넘었을 때 즉시 멈추는 반응이 나오면 그 선은 위험한 영역으로 저장됩니다. 반대로 아무 반응이 없거나 웃어넘기면 그 행동은 안전한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했느냐보다 언제 말했느냐입니다. 타이밍이 늦어질수록 말의 무게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는 항상 신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는 요청이 당연해지며 결국에는 거절에 대한 반응이 거칠어집니다.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 바로 선을 처음 넘는 순간입니다. 이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스스로 허락한 셈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응합니다. 그때는 그냥 넘겼다가 나중에 한 번에 말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뒤늦은 지적은 상대에게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왜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느냐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반대로 선을 넘는 순간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라고 말하면 상황은 즉시 정리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선을 넘었을 때 쓰는 말의 조건은 명확합니다. 짧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판단이 없어야 합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라는 말에는 감정도 없고 비난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행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준만 담겨 있습니다. 이 문장이 강한 이유는 공격적이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주도권은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멈추게 하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선을 넘는 순간 바로 멈추게 하는 사람은 관계를 지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의 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존중은 상대의 인성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용한 경계가 합쳐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한마디를 제때 꺼낼 수 있어야만 관계는 더 이상 나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계의 위치가 기울어져 버렸다면 어떨까요? 그 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관계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말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실험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역할이 정해진 집단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역할이 더 굳어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임시로 맡았던 역할이 어느새 그 사람의 기본값이 됩니다.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계속 부탁을 받게 되고 조율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조정 대상이 됩니다. 이 역할은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반복의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경력인데 한 사람은 늘 당연한 사람으로 취급되고 다른 한 사람은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차이는 말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역할을 받아들이느냐, 재정의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한쪽은 묵묵히 역할을 수행했고 다른 한쪽은 어느 순간 말을 바꿨습니다. 관계에서 역할을 바꾸는 원칙은 단순합니다. 더 이상 감당하지 않을 역할을 명확히 말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로 계속 가는 건 어렵습니다라는 문장은 변명이 아닙니다. 설명도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여기서 멈추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있어야 관계의 방향이 바뀝니다. 인간관계에 발생하는 많은 갈등이 사실 꼭 성격 차이에서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의외로 이 역할 불균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계속 맞추고 한쪽은 계속 요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맞추는 쪽에 피로가 쌓이고 요구하는 쪽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지점에서 감정이 폭발하면 관계는 이미 많이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역할을 바꾸려면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먼저 손봐야 합니다. 역할을 고착시키는 말버릇이 있습니다. 제가 하면 되죠. 이번에도 제가 할게요 같은 말입니다. 이런 말은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나는 이 역할을 계속 맡겠다는 신호가 됩니다.
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역할을 만듭니다. 그래서 말버릇을 바꾸지 않으면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대를 능력보다 역할로 기억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을 처리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항상 양보하는 사람이라는 식입니다. 역할이 고정되면 그 위에서 말의 무게도 결정됩니다. 역할을 재정의하는 말이 중요한 이유는 상대의 인식을 다시 설정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역할을 바꾸는 말은 이기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존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존중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역할로 계속 가는 건 어렵습니다라는 한마디는 상대를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라면 상대가 내 결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건 굳이 설명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같은 이야기를 했고 이유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는 다시 묻습니다. 왜 안 되는지, 조금만 바꾸면 안 되는지, 이번만 예외로 하면 안 되는지 말입니다. 이쯤 되면 대화는 설득이 아니라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또다시 설명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설명을 성이라고 착각합니다. 길게 말할수록 진심이 전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이게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고 느낍니다. 말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상대는 머릿속으로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설명은 배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협상의 문을 열어두는 행동입니다. 사람은 상대의 말 속에서 확신의 정도를 읽습니다. 설명이 반복될수록 확신은 약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정된 일이라면 굳이 여러 이유를 덧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단호한 결정에는 짧은 문장만 남습니다. 이 차이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힘들고 다음에는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은 힘들다. 이 말은 이해를 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다시 묻고 다시 설득하라는 신호가 됩니다. 반대로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한 일입니다라는 말은 더 이상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고민이 끝났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설명은 선택지 앞에서만 필요합니다. 결정 뒤에는 기준만 남아야 합니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해명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을 유지할 뿐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순간 대화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설명을 멈추는 기술은 감정 조절이 아닙니다. 문장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제 결정입니다라는 문장은 상대를 무시하지도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의 조정은 없다는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이 문장을 사용할 때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표정을 굳힐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웃음을 머금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문장 자체가 이미 역할을 다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을 이렇게 봤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선택을 계속 설명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그는 스스로를 낮은 위치에 두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이유를 덧붙인다는 것은 상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설명은 이해를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승인받고 싶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는 존엄이란 타인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서지 않는 태도에서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을 다시 풀어 설명하는 사람은 겸손해 보일 수는 있어도 단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유를 줄이고 말을 멈추는 사람은 차갑게 보일 수는 있어도 가볍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한 일입니다라는 말이 가진 힘은 설득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도 아니고 논리를 완성하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더 이상 내 선택을 흥정의 대상에 올려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선언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조용한 방식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모든 선택을 이해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지 않아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는 순간, 설명을 멈추는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의 선택을 하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다는 말을 너무 쉽게 남발하지 마십시오. 특히 웃으면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 괜찮아요. 하하. 물론 관용과 이해는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너무 가볍게 사용될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왜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분명 기분 나쁠 만한 말이었는데 그 순간에는 그냥 웃고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웃는 얼굴로 넘겼지만 마음 한쪽은 계속 찝찝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찝찝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가볍게 던진 말이 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분명 선을 넘은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웃고 분위기는 흘러갑니다. 그때 본인도 같이 웃습니다. 그 장면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비슷한 말이 다시 나오고 또 나옵니다. 웃음으로 넘긴 장면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반응을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 때 웃었는지, 굳었는지, 멈췄는지를 기준으로 다음 행동을 정합니다. 웃음은 허용의 신호입니다. 의도가 없었더라도 웃는 순간 그 행동은 안전한 행동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농담은 반복되고 선은 점점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농담입니다. 그 다음에는 떠보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말투가 됩니다. 이 흐름의 시작점에는 항상 웃어넘김이 있습니다. 웃음으로 넘긴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괜찮다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아, 괜찮아요. 하라는 말은 상황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준을 지워버리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불편함도 경계도 멈춤도 없습니다. 상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정도는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말버릇 하나가 나의 위치를 설명해버리는 순간입니다. 웃어넘기는 말이 위험한 이유는 갈등을 피해서가 아닙니다. 갈등을 미래로 미뤄두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은 선은 나중에 더 큰 불편함으로 돌아옵니다. 참 안타까운 건 그때가 오면 웃음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질 때는 늘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스스로를 낮추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가벼운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존엄은 웃음에서 나오지 않고 멈춤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불편한 순간에 웃어버리는 사람은 상대를 배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웃음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자존감을 흩뜨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존중은 기분 좋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을 명확히 가진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웃어넘긴 한마디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점점 가볍게 만듭니다. 만만해지지 않는 사람은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보다 필요한 순간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웃지 않는 선택은 차가운 선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농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이야기에서 유독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려고 마음먹고 말을 꺼냈는데 문장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사정이 있어서요. 말은 부드럽고 분위기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순간만 놓고 보면 잘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비슷한 부탁이 다시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조금만 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덧붙습니다. 상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 반응을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어렵다는 말은 상황이 바뀌면 다시 가능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사람은 거절의 이유를 사실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으로 저장합니다. 특히 변명이 들어간 말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상대는 다시 묻고 다시 시도합니다. 변명은 거절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연기는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남깁니다.
변명하는 말의 공통점은 나에게 이유를 돌린다는 점입니다. 제가 바빠서요. 상황이 이래서요 같은 말은 상대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대신 나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이러면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되겠네. 반대로 기준을 말하는 사람은 이유를 줄이지 않습니다. 이유를 아예 꺼내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반복되면 한쪽은 계속 시험당하고 한쪽은 쉽게 넘어가기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변명이 습관이 되면 말버릇이 됩니다. 부탁을 받을 때마다 자동으로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말버릇은 자신을 방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도권을 넘기는 행동입니다. 이유를 설명하는 순간 판단의 권한은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충분한지 설득할 여지가 있는지를 상대가 결정하게 됩니다. 변명이 반복되면 관계는 묘하게 기울어집니다. 한쪽은 계속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한쪽은 계속 판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설명하는 쪽은 점점 지치고 판단하는 쪽은 점점 당연해집니다. 갈등은 여기서 생깁니다. 부탁 자체가 아니라 역할의 불균형에서 터져 나옵니다. 변명을 멈춘다는 것은 차갑게 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선택입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정이 좀 있어서요라는 말을 줄이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나의 상황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협상이 아니라 존중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만만해지지 않는 사람은 사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정을 흥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말이라도 예쁘게 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좋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게 말하는 순간 존중은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좋게 말하면 관계가 부드러워질 거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결국 더 존중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순간에도 먼저 웃고 먼저 괜찮다고 말합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괜히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이 선의가 항상 같은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분명 힘든 상황인데도 제가 이해할게요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괜찮다는 말이 입에 붙어버린 사람일수록 뒤돌아서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항상 내가 이해해야 하지? 왜 내 입장은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지? 좋게 말한 순간에는 관계가 유지된 것 같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사람은 호의를 존중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역할로 기억합니다. 이해해주는 사람은 이해해야 하는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괜찮다고 말한 순간 상대의 행동은 문제에서 제외되고 나의 감정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쌓인 역할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기준은 말로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행동과 문장이 함께 가야 합니다. 제가 이해할게요라는 말은 기준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반대로 이해하지 않겠다는 말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기준은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나를 제외하지 않는 선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좋게 말하려는 사람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맞출게요. 이해합니다. 이 말들은 모두 갈등을 줄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정의 책임을 전부 떠안는 말입니다. 반대로 기준을 세우는 사람은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 차이가 반복되면 한쪽은 계속 양보하고 한쪽은 그것을 기본값으로 삼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습관이 되면 상대는 더 이상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멈춤의 신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버릇은 태도를 만들고 태도는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좋게 말하려는 습관은 결국 나를 가장 불편한 위치에 세워놓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로 과도한 양보를 들었습니다. 그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반복되면 그 이해는 곧 가벼움으로 바뀐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동정할 수는 있어도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이해할게요라는 말은 미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자리를 뒤로 미루는 선택입니다. 존중은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끝까지 유지한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이해를 먼저 내주는 순간 관계의 중심은
상대에게 완전히 넘어갑니다. 좋게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단단하게 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존엄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나를 희생해 얻은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준을 지킨 불편함만이 관계를 바로 세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태도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반복해왔는지, 어떤 순간에 웃고 넘겼는지, 어떤 장면에서 설명하고 변명했는지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도 성격 개조나 강한 태도가 아니라 딱 몇 개의 말입니다. 해야 할 말 5가지,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3가지. 이 기준만 정리해도 관계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순간의 얕은 깨달음으로 지나쳐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말을 하느냐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말들을 반복해왔느냐가 진짜 관계를 만듭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특별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가볍게 만드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말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대우가 달라질 뿐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내 모습이 떠올랐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발견입니다. 그동안 참아왔다는 건 관계를 소중히 여겨왔다는 뜻이고, 좋게 말해왔다는 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자책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이 틀렸던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기준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불편함이 생기기 전에는 기준을 먼저 말하고, 불편함이 생겼다면 감정 없이 멈추고, 이미 결정한 일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웃어넘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무조건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조정 대상이 아니라 기준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관계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말이 먼저 바뀌고, 반응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태도가 달라집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정리됩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허투루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말들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꼭 꺼내야 할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 한마디들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사람의 본성과 인간관계에 대한 다양한 지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더욱 품격 있는 인생에 한 걸음 다가가신 시청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품격 있는 인생 수업에서는 인생에 도움되는 진짜 지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